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스타트할 때부터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좀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서 프로퍼티 구조랑 오디오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질문도 많이 분들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질문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빠졌을 때 하지 않고 금요일 날 하면은 아무래도 다음날 토요일이니까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또 애프터 이펙트랑도 또 연관되고 그다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그 남의 거 프리셋 같은 걸로 남의 거 가지고 가볍게 다 땡겨서 쓰실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구조가 어떤 건지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다음 강의 스타트에다가 해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이거를 쓰더라도 남이 해놓은 걸 쓰더라도 내가 구조를 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배우려면 이게 머리가 착 잘 돌아갈 때 그때 딱 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원래 오늘 계획으로는 2시에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앞에 제가 타임라인이랑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강의가 또 계속 있으니까 금요일 날 스타트할 때 트랜스폼은 그때 하는 거고 대신에 어, 어, 오디오 가기 전에 오늘 이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달려서 오디오까지 끝낼 건데 그때 이제 그 전에 프로퍼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키프레임이 아닌 요 기본적인 것들은 일단 한번 배우고 그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IP 같은 것도 이제 물어보신 분들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이랑 오디오랑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 이런 것들 조금 집어넣고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도 되는 부분들 좀 재밌는 것들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4강 우리 3-2강으로 쪼갰기 때문에 그거는 라이브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라이브로 좀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 할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 부담 없이 또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그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면 1번 눌러주십시오. 네, 여러분들도 내일 아무래도 월요일인데 너무 늦게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지만 금요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빠지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당연히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이것만 알면 사실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네,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프로퍼티라는 게 화면 자꾸 이렇게 내 얼굴을 또 줄일게요. 녹화본에 얼굴 좀 줄여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트랜스폼에 있는 요 내용이랑, 포지션, 앵커 포인트, 스케일, 로테이션, 뭐, 투명도 이런 거랑, 여기, 이펙트 컨트롤, 그냥 이펙트 컨트롤에 있는 요거랑 똑같죠? 똑같죠? 이름 똑같아요, 이름들은. 다 똑같은데 조금 다를 뿐이지. 뭐 앞에 뭐 런 게, 자, 요런 것들이 키프레임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다음 강의 때 알려드릴 거고. 자, 요게,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프로퍼티가 2025 버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전피로님이랑 우리 코치진들은 이거 24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를 거야. 근데 이게 개편해요. 실제로는. 이게 여기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편하고 이 크롭이라는 것도 들어오는 바람에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위주로 이 트랜스폼, 변형이죠, 변형. 변형될 때는 여기 있는 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같은 거 나중에 할 때는 이제 이쪽에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을 만약에 크기를 내가 줄이고 싶다. 자, 보면 크기나 위치, 트랜스폼 구조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뭘 해볼까? 이거는 한 번 더 나중에 이 3-2강 할 때 한 번 더 제가 설명할 건데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포지션은 포지션은 뭐예요? 위치. 위치죠. 그래서 X라고 되어 있으면은 X는 가로입니다. 가로. 우리 내 얼굴 걸어놓고 하니까 자꾸 이상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놓고 그래서 그냥 요거 놓고 그냥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요거 코멘트 가져온 요거 글자 가지고 해볼게요. 요거 글자 포지션은 위치죠. 위치 X축이면은 가로 Y축이면 세로 우리 그거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X축 Y축 그쵸? 가로입니다. 가로로 얘를 마우스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마우스 올리면 왔다 갔다 드래그해서 숫자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 요거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원래대로 위, 아래. 마이너스가 위고 플러스가 아래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다시. 그다음에 앵커 포인트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앵커 포인트는 중심축이라는 이야기인데, 예, 1080, 1920의 절반이네요. 예. 눈치 되게 빠르시네. 이지장님 센스 너무 좋으시다. 이게 왜 그런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게 사실 조금 설명하는데 한참 걸려요. 근데 이거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편해. 뭔 말인지,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그거를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음 강의로 넘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 앵커 포인트는 요번에 설명하지 않을게요. 요거는 앵커 포인트는 이게 개념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지 이 앵커 포인트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소스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아시겠죠? 이건 뭐예요? 스케일. 자, 막판에 또 우리 그걸 위해서 크기 좋습니다. 크기 100%보다 크면은 크고 작아지고 크고 작아지고 크고 작아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 눌러서 가서 여기서도 얘를 100%보다 크면 커지고 작아지고 0이면은 제일 작은 게 0이에요. 0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크면은 200%. 자, 근데 가로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요거 빼고 그다음에 요게 그러면 가로고 요게 세로겠죠. 가로로 아니네. 요게 세로고 요게 가로네요. 그쵸? 요렇게 세로 가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근데 요거를 누르면은 두 개가 이렇게 딱 결합돼 가지고 묶여 가지고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로테이션. 이건 뭘까요? 이거는 회전. 그쵸? 0이면은 0도고 90이면은 오른쪽으로 90도. 180도는 완전 뒤집는 거죠. 그 다음에 270도면은 70, 200, 270이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0이면 다 요렇게. 자, 근데 한 바퀴 돌려가지고 자, 36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360도 눌러볼게요. 360도 누르면은 여기는 360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1 곱하기 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720도, 1025도 막 돼요. 근데 여기는 보면 360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면 1이 되고 1이 되고 곱하기 해서 숫자가 더 나와요. 이게 여기는 왜 이렇게 표현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트랜스폼 그러니까 변형에 대한 구간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회전에 대한 한 바퀴 두 바퀴가 나오는 거야. 한 바퀴 곱하기 360도에서 이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얘는 한 바퀴 두 바퀴가 되는지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전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각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60도 되고 얘는 한 바퀴가 되는 거죠. 0 다시 돌리고 또는 요거 눌러서 돌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투명도 100% 이상은 없습니다. 100% 이상은 0 얘도 0이면 아예 다 사라지는 거죠. 투명하게. 자, 근데 여기 보면 다시 돌리고 자, 얘 같은 경우에 얘를 0으로 가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올라오는 거고 100도 이상 100% 이상은 없고 0% 이하는 없어요. 얘는 왜냐면 투명도기 때문에 200%라는 게 없죠. 마이너스 100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투명도는 0에서 100단계로 이 투명했거나 아예 잘 보였거나 무조건 투명도는 오페시티라고 되어 있는 투명도는 0에서 100까지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레스폰시브 디자인 타임 요거는 뭐 길이 이야기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요거 보면은 이번에 나오는 건 이제 크롭이라고 있죠. 여기 크롭은 레프트 퍼센트를 줄이면은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에 여기가 100이고 여기 0입니다. 0. 지금 0이니까 다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줄이가지고 100으로 하면은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탑 똑같아요. 내리면은 위에서 내려가는 거고 라이트 오른쪽 그다음에 버튼.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요 이미지를 하나를 Alt 누른 상태로 얘를 클릭하고 그럼 얘만 클릭되죠. 원래는 묶여 있는데 저번 시간에 알아봤던 것처럼
클릭하면 묶이죠. 근데 Alt 누른 상태로 누르면은 얘만 선택되고 얘를 이렇게 위에다 놓으면서 또 Alt를 또 누르면은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은 덮이는데 이게 아니라 반대로 놔볼게요. 자 이게 이 화면이 나오는 상태에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놓고 이 화면이 나온 상태에서 좀 더 길게 해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얘는 요렇게 PIP로 요렇게 네모나게 해서 요 아래쪽에 놓고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자, 크롭으로 일단 잘라야 되겠죠? 여기 선택하고 자, 쭉 자르고요. 그다음에 위에도 머리 부분 좀 자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얼굴 라이트도 좀 자르고 그다음에 바텀도 바닥 자른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스케일 줄여야 되겠죠? 더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놔야 되겠죠. 여기다 놓을 때는 포지션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것보다 마우스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스크롭으로는 내가 이렇게 줄였어. 그 다음엔 마우스로 얘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요거 요걸 눌러요. 요 누른 상태에서 요걸 누르면은 자, 이렇게 보면 조절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조절자가 나오죠. 어디 조절자가 어디냐? 여기 요 바깥쪽으로 좀 더 줄여 볼게요. 75%, 50%. 바깥쪽으로 조절자가 나오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요 모양으로 안 되냐? 크롭 때문에 그래요. 크롭 때문에 내가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그냥 잡고 여기 마우스로 요 영역 좀 가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생긴 걸로 바뀝니다. 그리고 잡고 이렇게 바뀌었죠? 줄이면은 줄어들어요. 이렇게 밑에 거 좀 안 보이게 해볼게요. 좀 더 잘 보이게. 자, 줄었죠? 이렇게 줄었죠? 그다음에 얘를 잡고 마우스 잡고 그냥 이렇게 내리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회전하고 싶다. 그러면 가까이 가면 이렇게 해서 스케일 변하는 게 나오는데 조금 더 바깥으로 가면 요 모양이 나와요.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요게 막 바뀌어요. 요게 다시 컨트롤 Z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죠. 조금 더 내리고 스케일 조금 더 줄일게요. 스케일 줄이면은 얘도 같이 줄어요. 줄이고 그다음에 얘 이동시키면은 얘도 바뀝니다. 숫자가 바뀌죠.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다시 눈을 켜고 이렇게 하면 런던 브릿지를 런던 타워 브릿지를 이런 건너고 식으로 있습니다. 할 수가 있죠. 네모난 거. 방금 크롭이기 때문에 네모나게밖에는 안 돼요. 이렇게 잘라서. 자, 동그라미 안에 넣는 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동그라미 안에 넣는 거는 이제 매트라는 걸 써가지고 또는 이런 걸 쓰는 건데 이것보다 매트 쓰는 게 더 편하니까 그거 매트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IP 아까 어떤 분이셨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요 아까 뭐였더라?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어 이거였나? 아니다. 어, 어 뭐였었는데 모르겠다. 네. 썰 채널 아까 보면은 네, 또 안 볼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만 뭐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크기 줄인 다음에 그쵸? 줄인 다음에 양옆을 조금 이렇게 양옆이 만약에 길면은 크롭으로 이렇게 잘라서 양옆을 줄여서 네모나게 만든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얘를 잡고 얘를 잡으면 지금 눌렀을 때 보면 안 된다. 컨트롤 Z. 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눌러져. 이게 원래 그래요. 안 눌러져요, 얘가. 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봐요. 안 뜨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요거 안 눌러놔서 그래요. 그러면은 눌러도 이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요번 2025 버전부터 요게 생겼어요. 요 버튼이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이거 누르려면 일일이 모션을 눌러줬어야 됐거든요. 이렇게 모션을 일일이 눌러줬어야 했어요. 요게 눌러줘야지만 요 조절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거 누르고 이렇게 모션을 누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번 모션을 눌러서 얘를 누르면 요게 활성화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에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면은 트랜스폼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면 되고 자 크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좀 더 다시 클릭하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크롭은 이것도 좀 편해졌죠. 마우스를 할 수 있으니까 가운데로 놓고 자, 좀 크게 키우고 가운데 놓을 거면 이렇게 크게 키우고 그다음에 크롭으로 조금 더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아까 쇼츠니까 만약에 쇼츠라고 치면 이게 쇼츠라고 치면은 시퀀스에서 1080 1920으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누르면은 경고창 뜨겠죠. 오케이 하고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 누르고 가운데 이거 하면 안 되겠지. 요거 크롭 하면 안 되죠. 다시 트랜스폼 바꾸고 가운데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 핏.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좀 더 크게 키워가지고 자 썰 채널라고 요 뒤에 아래쪽은 배경으로 쓰면 되겠죠. 만약에 요거 말고 흰 배경으로 하고 싶다. 흰 배경 하고 싶으면은 요거 눌러가지고 보면 칼라 매트라고 있습니다. 칼라 매트. 칼라 매트. 요거는 단순히 색을 내가 지정해서 만드는 이미지 같은 거예요. 칼라 매트 누르면은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랑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냥 요거 똑같도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만들 때랑 똑같이 이렇게 컬러 매트라고 해가지고 요 시퀀스에 있는 게 자동으로 나오고요. 오케이 누르면은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흰색 놓고 오케이. 그래서 컬러 매트 화이트 이름 써주는 게 이름 써주는 게 좋아요. 화이트 매트. 화이트로만 쓸게요. 그냥 화이트에서 오케이 만들어졌죠? 여기 화이트라는 게 요거를 들고 와서 아래쪽에다가 깔고 쭉 늘려가 보면은 이제 화이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이트 그래서 누르고 놓고 이제 여기다가 위에다가 글씨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경이 하얀 건 따로 설정하는 건가요? 아 지금 설명하고 설명했잖아요. 제가 이거 보지 않고 네. 하얀 거는 이렇게 산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글자 놓고 아까 썰 채널 한거 볼까?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썰 채널. 10년 전 바람 펴서 헤어진 여친이 있었는데 자, 이 영상은 내가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따로 만든 거를 딱 저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막 말하잖아. 내가 이렇게. 그죠? 라고 글씨 넣는 거, 여기다가 글 넣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 뭐야, 이 말자막 할 때 알려드릴 거고, 그 위에다가 이 글 넣고 하면 됩니다. 글 넣고 이거 조회수 이런 것들은 내가 이미지로 만들거나 여기서 바람난 여친이라고 글씨 쓰면 되겠죠. 여기다 위에다가. 예. 사진이 확대되는데 그 네모를 유지하는 게 어떻게 되는가요?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요거를 오른쪽 키 눌러가지고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해볼게요. 네스트 눌러가지고 얘를 시퀀스로 만듭니다. 시퀀스로 만드는 건데 시퀀스로 만들 때 그러니까 저 영상 자체를 편집을 다 해야 돼요. 편집을.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거 커지고 작아지고는 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에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인데 그걸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프리셋이라는 걸로 쉽게 할 거예요. 그렇게 다 만든 다음에 이거를 네스트라는 걸로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하면 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앞에 거 개념 다 알아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된다. 지금 이것도 보면 영상이 이렇게 하나 왔다 갔다 되죠. 영상 하나 가지고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요. 원래대로 돌리고 만약에 사진 이미지가 이게 만약에 커지게 됐다. 네, 여기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크기가 작다. 이렇게 있고 얘를 점점 좀 키워볼게요. 키워보면 돼.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한번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점점 좀 키워 포지션도 놓고 줄여 얼굴이 점점 커져. 얼굴이 이렇게 막 커져.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눈으로 갈까지 갈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자, 요거를 네스트로 묶어서 한 다음에, 자, 요거를 내가 아까 눌러서 글 줄이고요. 줄이고, 그 다음에 크롭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한 다음에 플레이 보면은 런던 얼굴이 브릿지를 점점 런던 타워 커지죠, 브릿지를 이렇게. 건너고 있습니다.
커지죠. 이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요게 여기다가 또 다른 영상을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 자신감으로 독일 이거를 그냥 하나로 영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처럼 반짝 올려. 오른 나는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일과 공부에만 미친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배울 단계는 아닌데 제가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네스트라는 개념 알아야 되고 점점점 커지게 하는 스케일 애니메이션도 알아야 되고 하는 건데 이거를 예고편처럼 한번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꼭 이 라이브로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알아봤고 그 다음에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오디오는 자 다시 원래대로 다 돌릴게요. 아니 그냥 다 닫자. 올 프로젝트 하고 don't save 한 다음에 다시 열어서 원래대로 돌았습니다. 자, 여기 클릭하면은 자, 여기 볼륨.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볼륨. 지금 여기 연결돼 이게 오디오랑 비디오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선택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얘만 선택하면은 오디오가 없습니다. 없죠? 근데 둘 다 선택돼 있으니까 오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면은 얘가 선이 내려가죠. 우리가 아까 이 선을 이렇게 내리고 올리듯이 똑같아요. 아니고 높이면은 얘가 올라가고 15데시벨까지 올라가고 내리면은 내려가고 여기서 그냥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고 자 이거 조절할 수가 있고요. 뮤트 누르면은 여기 소리가 안 납니다. 요거 눌러서 뮤트 똑같아.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이렇게 다시 요거 누른 다음에 뮤트를 끄면은 펜을 한 잔을 마셨더니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똑같은 거고요. 됐죠? 빨개졌네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거 요거 어드저스트 스피드 속도 조절하는 겁니다. 속도 여기서 속도는 이걸 눌렀을 때 클립을 누르고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퍼티는 항상 클립에 대응합니다. 클립 하나하나에 이 클립 잘려 있는 클립 하나하나에 다 대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볼게 해서 어드저스트 스피드 요걸 누르면은 얘 선택했죠? 누르면은 요런 창이 뜹니다. 스피드 듀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스피드가 100%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100%보다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은 아래쪽 100%보다 아래쪽이 떨어지면은 100%라는 거를 이만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 내 얼굴 나와야 되는데 녹화보네. 예. 100%라는 거를 이렇게 줄이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테스트. 100%가 이만한데 이걸 이렇게 줄이는 거니까 이 영상 속도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진다. 아,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네. 당연히 빨라지겠죠. 100%를 50% 만에 나오기 때문에 50%만큼 빨라집니다. 해볼게요. 50 누르면은 자 일단 100이면은 길이가 28초 06 프레임인데 50 누르면은 순간 56초 28초인데 56초 자 오케이 누르면 어떻게 되냐 느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이거는 반대라는 거. 이거 졸라한데 미안합니다. 엄청 헷갈려요. 이거.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100이라는 거를 줄인다고 보기 때문에 되게 빨라질 거라 생각해요. 이 여기 있는 거는 이 속도. 그러니까 100%를 50%로 느리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압축해서 줄이는 게 아니라 50%의 속도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보다 50%면은 더 0.5배 속도라는 거죠. 0.5배속. 맞죠? 그쵸? 2배속이면 뭐예요? 200%잖아요. 요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 이만큼 빡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보면은 자,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이게 왜냐면 스피드이기 때문에 스피드기. 근데 이거를 레이트라는 걸로 그냥 강제로 이렇게 트리밍 하듯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게 어딨냐? 여기 보시면 요거 보면 눌러가지고 꾹 눌러서 보면은 이거 아니다. 여기 밑에 꾹 눌러서 보면은 여기 뭐 레이트 스트레치 툴이라고 있어요. 여기 레이트 스트레치 툴이라고 있죠. 단축키가 R인데 자 다시 R 누르면은 이렇게 변하면서 아무 때나 X자 빨간색 X자 쳐 있죠. 근데 트리밍 툴입니다. 얘도 트리밍으로 가까이 가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얘를 줄이면은 여기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빨라져요. 줄어들었으니까.
빨라져. 그쵸? 그리고 늘리면은 방금 늘리면 더 늘릴수록 더 늘려볼게요. 더 안 늘어납니다. 일단 이건 당연히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뒤로 좀 빼고 그 다음에 R 눌러서 늘리면은 늘어졌죠. 그래서 요 개념 때문에 저게 100% 이하로 떨어지면은 줄어든 거기 때문에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스피드는 50%면 뭐야? 0.5잖아. 그럼 0.5배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00이면 뭐야? 2배속. 그쵸? 200%니까.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줄일 때는. 그리고 내가 그냥 특정 위치점에서 요만큼만 줄이고 싶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차라리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 레이트 툴 R 눌러가지고 단축키 R 눌러서 조금씩 줄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이걸 더 많이 써요. 일괄적으로 줄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걸로 줄이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좀 줄여놓잖아요. 이렇게 레이트 툴로 줄여놓으면 빨라지겠죠. 얘는 들어가서 보면은 148.94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스피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누를 때는 일괄적으로 퍼센트에 맞춰서 줄일 때. 근데 내가 이 편집한 거의 상황에 보면서 내가 이 길이를 조금씩 줄여야 되는 상황들이 만약에 생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개졌네요. 조금 내가 너무 이렇게 말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천천히 하고 좀 느릿느릿하잖아요. 그래서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 소리 좀 켜볼게요. 요걸 켜야지. 한 5 정도. 집사님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호흡이 너무 좀 느리다. 그래서 이때는 이 들어가서 조금 속도를 조금 빨라야 되니까 한 103% 정도 늘리면은 오케이 누르면은 103% 정도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도 조금 오셔가지고 3% 정도 빨라진 거예요. 런던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서 근데 똑같이 목소리 톤도 올라갔어. 봐요. 다시 만약에 110%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이만큼 더 빨라진 거죠. 들어보세요 목소리. 하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 목소리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빨라진 만큼 톤은 안 변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우리 그 뭐야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볼 때 2배속으로 했는데 배우들 목소리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시죠? 그때 얘네들은 어떤 걸 쓰냐? 이런 걸 쓰냐? 메인테인 오디오 피치 이런 걸 해요. 이런 걸 눌러서 소리를 안 변하는 대신 음성이 조금 톤 목소리가 약간 조금 달라져요. 그때 목소리가 좀 달라집니다. 오케이 누르면은 자, 보시면 집사님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네, 빨라졌는데 하진 않는데 톤이 약간 두 개가 겹쳐서 약간 좀 다르게 들리죠. 그 차이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주신 샴페인을 이제 물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2배속 이런 것들을 이 시스템상에서 오디오를 다 미리 세팅해 놓기 때문에 이걸 다 잡으면은 이 잡으려면 개빡세거든요. 이거 잡으려면 이제 오디오 다른 이제 그 웨이브 이런 뭐야 오디션 같은 어도비 오디션 같은 가서 잡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는 거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정도. 근데 그러면 소리가 약간 이렇게 두 개처럼 들리는 약간 깨지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집사님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자, 요런 것들이 있다. 요런 건 나중에 요런 것들을 좀 잡으면은 좀 잡을 수 있는 건데, 뭐, 어쨌든. 자,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요. 가서 다시 100%로 돌리고,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아예 이제 거꾸로 돌리고 싶다.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100 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거. 리버스 스피드. 그러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클립 상태에서 거꾸로 돌려줘요. 누르고 그냥 마이너스 안 돼 있는데 그냥 오케이 하시면은 거꾸로라고 텍스트도 이거 보면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건 이제 거꾸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호흡은 아리가 연못어서 아림상 날씨는 뭐너서 시절 남아내졌노. 나가시고 님 날씨도 해. 어, 뭐야 이거? 약간 일본말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 말도 안 되는 언어 만들 때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체크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클립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 자, 이해하셨죠? 자, 요거 여기까지
프로퍼티는 이제 요런 정도로만 쓰면, 그러니까 바로바로 여기서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여기서 이런 것들 다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옛날에 크롭도 없었고 투명도는 또 밑으로 이상하게 빠져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불편했어요. 불편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런던 이걸 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요거 처음에 얘가 원래 크기는 이랬잖아요. 이랬는데 내가 이거를 50% 맞추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나 아니면은 요거 누르면 어차피 우리가 얘가 이 3840의 26 이게 4K잖아요. 4K인데 우리 시퀀스는 지금 FHD야, FHD. 근데 둘 다 뭐예요? 16대 9란 말이야. 그쵸? 10대 9잖아요. 점점점.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비율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50%에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가로를 맞추는 거고요. 여기는 위아래 세로를 맞추는 겁니다. 요거 눌러서 그냥 딱딱 맞춰버리면 돼요. 이것도 되게 편해진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요게 들어온 거 가지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폼에 대해서 좀 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오디오. 자, 오디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다음에 하고요. 이거 하는데도 한 시간 넘게 걸릴 거야, 아마 제대로 하면. 자, 오디오. 자, 오디오 놓기 전에 요거 일단 딜리트 트랙에서 지우고. 자, 오디오는 오디오 파일을 좀 키우겠습니다. 올리고. 네. Alt 키 누르고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좀 키우고. 자, 플러스 해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오디오는 오디오 이렇게 크게 키우면은 이렇게 삐직삐직삐직한데 이것도 더 지금 이게 최대한 크게 키운 거잖아요. 한 프레임 단위로 가는 걸로. 이게 화살표 누르면 한 프레임씩 가니까 한 프레임에 이만큼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크게 키우면은 막 점점점점점점 돼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점. 그게 집합돼 있는 거예요. 1초에 이게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샘플 레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이 알 거는 뭐냐 이거예요. 보시면 요게 높으면은 소리가 큰 거고 높으면은 낮으면은 소리가 낮은 거고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한 개는 레프트 한 개는 라이트란 뜻입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여기 보면 클립마다 써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이 소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나눠진 거를 스테레오. 스테레오가 부릅니다. 스테레오. 귀가 사람 두 개니까 스테레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투 채널. 뭐 이걸 또 5.1 채널 이런 거 하면 이게 다섯 개로 막 뭐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대부분 다 그냥 이걸로 진행합니다. 5.1 채널 같은 거는 이제 오디오 전문 작업하러 갔을 때 하는 거고 그 아니면 이제 모노 채널 스테레오가 없이 위아래가 없으면 이게 하나로 나와요. 하나로. 효과음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음 같은 경우에는 LR이 없어요. 레프트 라이트가 없이 하나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걸로 볼륨을 올렸다가 줄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소리 수치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올릴 때 내릴 때 아니 여기서 보는 게 낫겠다. 보면 0, 0이고 그다음에 소리 키울 때는 15까지 올라가고요. 최대 15까지 올라가고 줄이면은 무한대까지 줄여지고 마이너스 124 이하는 그냥 무한대로 줄여 들었다. 없는 소리가 아예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시벨로 주로 표현을 하고요. 이게 0이 이제 기본 데시벨이고 여기서 이게 얘 오디오의 기본 소리라는 겁니다. 녹음된 기본 소리. 이게 데시벨로 표현하는 이유가 음압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자 이거를 플레이해서 들어보면 식집사님이 주신 샴페인 자 여기 보면 요게 오디오 파라미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것도 레프트 라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을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이것도 누르면 솔로로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도 오셔가지고 마우스 이게 들어보면 왼쪽만 들릴 거예요. 요거는 오른쪽. 런던에서 만날 수 있어서 그렇죠. 레프트 라이트를 표현하는 거고 얘는 좀 크게 볼게요. 얘는 0이 제일 높아요. 0이 뭐냐? 얘는 이 데시벨가 얘도 데시벨이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0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0이거든요. 실제로 따지면 마이너스 0이 아니라 0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이고 0부터 0 위로는 없어요. 0 위로는 빨간색이 뜨면서 클리핑 됐다고 나옵니다. 클리핑 CLIPPING 클리핑이 뭐냐?
오디오가 음압보다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을 넘어가면 안 돼. 얘는 이제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레벨 미터라고 부릅니다. 레벨 미터라고 불러서 이 소리가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담을 수 있는 한계 지점이 0이에요. 여기는 0. 0데시벨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5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 소리 자체를 더해주는 거고 얘는 소리를 표현해주는 그 레벨 미터기 때문에 0에 도달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목표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냥 별로 그냥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구조 레벨 데시미터랑 이거를 레벨 데시벨 레벨 미터랑 그다음에 이 데시벨이랑 막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빨간 불이 뜨지 않게 해야 되겠다. 첫 번째. 그다음에 소리를 크고 적게 하는 거는 플러스 데시벨 마이너스 데시벨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그리고 보면 이게 이 소리의 크기 높낮이는 다 요걸로 지금 볼 수가 있다. 자, 플레이해서 볼게요. 자, 얘 혼자서 들으면은 얘가 좀 소리가 작을 거예요. 한 잔을 마셨더니 요거 좀 이거 보면 이렇게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요 정도 지금 여기 소리 안 나는 구간 방금, 요 정도 요 정도 구간을 왔다 갔다 하죠. 님이 주신 바람이 샴페인을 올라가고요. 여기서 자 오디오까지 다시 들어가면 소리가 왜 안 돼? 지를 건너고 있습니다. 아 얘는 줄여놔서 그런가? 플러스 또 안 되네요. 브릿지 왜 안 되나 했더니 오디 지금 뭐야? 소리가 왜 안 나와? 이럴 때는 또 다시 오류가 참 많아. 껐다 킬게요. 껐다가 다시 킬게요. 다시 30분 남으셨네요. 자, 마지막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쭉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재밌는 거 오디오 다시 음악 소리 나오나 볼게요. 방금 우리 런던 음악 소리가 왜 안 나오지? 내가 뭘 눌렀나? 아, 뮤트를 눌러놨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뮤트 눌러놔서 그래요. 자, 소리 볼게요. 런던 타워 브릿지 자, 보시면 거의 여기를 계속 치고 있죠. 보시면 이게 소리가 없는 내가 말하지 않는 구간인데도 입니다. 방금 우리 런던 14님이 그 다음에 여기 줄여놔서 그렇죠.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자, 빨간불 들어왔죠.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여기도 보면은 요 구간에서 얘를 뮤트하고 얘 소리만 들으면은 요 정도 구간인데 오막을 넣으면은 소리는 겹치면 겹칠수록 여기다가 밑에다가 계속 깔면은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섞인다고 그랬죠. 섞이면 섞일수록 소리가 계속 점점 더 커져요. 더 커져서 레벨미터를 계속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0 부분을 넘겨버립니다. 넘기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빨간불이 뜨면서 클리핑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요거.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말하는 걸 해볼게요. 하는 게 낫겠다. 말하는 거를.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하나 더 클릭해서 Alt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복제 해서 한 잔을 마셨더니 빨간불 들어왔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거를 여러분이 그 내보내기 하잖아요. 이렇게 빨간불 들어온 걸 내보내기 하면은 이 파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요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여기 볼게요. 여기 도화지치고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요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그려져요. 위로는 없어져. 그럼 위에는 어디 가냐? 여기는 원래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뭐야? 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서 얘는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벗어난 소리들은 다 없애버려요. 내가. 데이터로 입력이 안 돼.
이래서 클리핑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냐? 지지직 이렇게 들려요. 소리가 노이즈 낀 것처럼.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하나 더 만들어서 놓고 또 하나 더 만들어서 놓고 오디오로 계속 만들었다. 오디오 트랙 하나 더 만들어서 또 놓고 계속 만들었잖아요. 이러면 들어볼게요. 우리 런던 집사님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이게 마이크 소리 찢어질 때 나는 소리 무슨 말, 뭐 어떤 소리인지 아시겠죠? 마이크나 뭔가 이렇게 너무 큰 소리 막 나오면 지지직 약간 지지직거리면서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도 오셔가지고 이 목소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클리핑 됐고 이거를 나중에 녹화본을 내보내기 위해서 파형을 보시면 다 꺾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 끝 지점에서 그냥 다 끝 지점에서 다 그냥 이렇게 하얗게 여기가 그냥 끝 지점에서 그냥 하얗게 쭉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작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우리가 작업할 때 항상 염두에 둘 게 이렇게 빨간불이 안 들어오게 클리핑을 주의해서 해라 라는 거고요. 요거를 막는 방법은 이따 효과음 넣으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 오디오는 이렇게 뒀고요. 오디오는 제가 뮤트 할게요. 뮤트하고 그 다음에 해봐야 될 게 뭐냐. 자, 보면은 소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는 큰데 여기 또 작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큰 거는 조금 줄이고 얘는 조금 올려가지고 다 소리를 일괄적으로 맞추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이게 막 다 제각각이니까. 자, 이거를 한 번에 맞추는 걸 노멀라이즈라고 합니다. 노멀라이즈는 어디 있냐? 일단 얘를 다 선택을 해요. 이게 그냥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키 오른쪽 눌러서 여기 오디오 게인 또는 단축키 G입니다. G 누르면 요게 떠요. 오디오 게인. 자, 오디오 게인이라는 게 뜹니다. 자, 오디오 게인을 보는 방법. 이제 보는 방법 중에 몇 개만 보면 돼요. 몇 개만. 일단 오디오 게인이라는 거는 소리 자체를 키워주는 역할도 해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보면 얘 소리를 내가 키우고 싶다. G키 눌러가지고 그래서 얘를 5dB 정도 더 키우고 싶어. 5dB 5 정도 누르면은 오케이 누르면 이 파형 얘가 볼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파일 자체의 소리 자체를 키웁니다. 보시면 그래서 얘가 파형이 올라갈 거예요. 보세요. 5 올라갔죠. 좀 더 키워볼게요. G 한 번 더 누르면은 또 5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5dB 커진 게 아니라 여기 보면 10이 됐죠. 그러니까 얘는 키우면 키울수록 계속해서 중첩이 됩니다. 5 돈을 그러면 10이 올라간 거야. 10. 그렇죠? 여기서 또 20 누르면은 20이 올라간 게 아니라 총 30이 올라가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소리 주의하세요. 이렇게 찢어지기 빨간색 나오면 찢어지면서 이 파형의 윗부분들은 다 잘려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직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G키 눌러서 30이 너무 많다. 20으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20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10. 그래서 10 누르는 순간 20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은 요 정도 소리면은 이런 소리. 요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하면은 10이 됐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렇게 요 정도 소리. 요게 이제 기본적인 게인을 쓰는 방법이고요. G 눌러서 이제 0으로 다시 돌릴 거면은 얼마를 넣어야 돼요? 자, 0으로 다시 돌리고 싶다. 얼마를 넣을까요? 마이너스 20 맞습니다. 마이너스 20 넣으면 다시 0이 됐죠. 그리고 오케이 누르고 다시 G키 누르면은 그냥 00입니다. 00. 자, 요거는 여기 두 개. 자, 요거는 소리를 키우는 거고 요거는 이 뭐야? 점진된 쌓여 있는 소리 계속 누적되는 거 요걸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그다음에 밑에는 내가 소리 입력하는 거고요. 자, 여기 밑에 이제 노멀라이즈라는 게 있죠. 노멀라이즈가 있는데 이 맥스 피크 2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뭐 소리 제일 큰 거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소리를 키우고 작게 키우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은 보면 큰 소리는 낮추고
작은 소리는 올려서 비슷하게 맞추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누르고 이 상태로 G키 눌러요. G 눌러서 얘를 누르면 돼. 얘. 노멀라이즈 픽 피크 2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마이너스 한 12 정도 12 정도면 되겠다. 마이너스 10이라고 눌러요. 12 정도. 한 오케이 하면은 다 마이너스 12 정도로 다 맞춥니다. 이렇게 보시면 플레이 볼게요. 자, 보세요. 다 비슷해졌죠? 제일 큰 소리가. 그러니까 12로 이렇게 얘도 12로 작은 소리 그 클립 자체는 소리를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 클립과 클립 사이의 소리 간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이거 보면은 얘도 작잖아요. 얘도 12로까지 끌어올리는 건 아니고 얘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소리가 12 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20을 했는데 얘도 다 마이너스가 되면은 다 소리가 다 같아지겠죠. 말 안 하는데 훅 올라오고 그러니까 너무 튄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야 노멀라이즈가. 노멀라이즈는 클립과 클립 사이의 소리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얘도 근데 얘는 지금 소리의 그 크기 높낮이가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자 이것도 런던 타워 브릿지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소리가 작아지게 됐죠. 이제 얘는 이런 애들은 소리 이제 키워주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런 배경음만 맞추는 거고 나머지는 애드 트랙 하셔가지고 사실 이런 목소리는 옆으로 빼놓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내가 따로 키워야 되니까 이거는 환경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는 환경음이고요. 요거는 멘트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오디오에 태그가 붙는데 보면 자 이렇게 표시된 것들 있죠. 이렇게 표시된 거는 프리미엄 프로가 분석하기로는 이거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환경음이나 내가 분석을 클릭했을 때 여기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얘가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 이런 게 나와요. 근데 클릭했을 때 여기 보면 무슨 소리인지 봐요. 보면 얘는 음악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얘는 사람 목소리로 판단을 합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어가면 사람 목소리로 다 판단을 해요. 사람 목소리 요거는 사람 얼굴 요렇게 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멘트 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다 판단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멘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멘트면은 따로 트랙을 따로 빼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일괄 적용하면 이렇게 다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소리 당연히 말 안 하면 소리가 작고 말하면 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다 같이 소리가 작아져 버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노멀라이즈 할 때는 멘트를 빼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G키 눌러서 보면은 마이너스 11.8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걸 원래대로 돌리려면 얼마까지 올리시면 돼요? 이거 누르고 눌러서 얼마 누르면 될까요? 11.8 누르면 되겠죠. 오케이. 다 주부시는가? 자, 빨리 끊을게요. 네. 김태현님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29분 남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그 다음, 이제부터 이제 소리는 이렇게 평탄화 시켰고, 이제 오디오에 목소리 이제 효과 같은 것들 줘야 되겠죠. 자, 보면 타워 브릿지를 건너고 있습니다. 소리가 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소리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 소리랑 이런 것들 이제 보정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윈도우에 누르면은 에센셜 사운드라고 있습니다. 에센셜 사운드 이제 여기서 웬만한 거를 오디오 효과를 한 방에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예. 이주장님 살려주세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요거까지만 오디오 끝나면 된다고 그랬죠. 자, 3시에 끝낼게요. 네, 알려드릴게요. 자, 에센셜 사운드 누르면은 여기 보면 에센셜 사운드라고 있죠. 내 거 얼굴도 줄일게요. 여기 에센셜 사운드라고 되어 있으면 보면 태그가 보면 태그가 여기 보면 사람 멘트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다이얼로그라 불러요. 그래서 얘가 다이얼로그로 잡힙니다. 누르니까. 그리고 얘도 누르니까 다이얼로그 잡히고 플레이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말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렇게 잡히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으면은 누르면은 SFX라고 해가지고 보면 좀 환경 같은 걸 말하는 거 환경이나 특수효과 효과음을 이렇게 구분해요. 근데
아까 봤던 것 중에 요런 거 요런 것들은 뭐냐? 요거 누르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무슨 건지 모르니까 이 중에 네가 골라줘 나오는 거야. 말하는 거, 음악, 그 다음에 SFX 효과음 같은 거, 그다음에 공간 근데 여기 앰비언스가 공간음이 좀 아니더라고. 누르면은 이 뭐 룸톤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얘가 소리를 구분해줘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구분해주니까 일단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건드릴 필요 없이 목소리만 또렷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 요거 눌러서 들어봅니다. 한 잔을 마셨더니 자, 여기서 목소리를 또렷하게 만들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요거 인핸스 스피치. 자, 요건 예, 제 건 다 구분을 못했어요. 뭐 구분 못해서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구분 시키면 되니까. 예, 자, 인핸스 요거 누르면은 인핸스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그 이렇게 조절을 해줘요. 조절해서 들어보면 우리 런던 식집사님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소리가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이게 밖에서 그냥 되게 녹화가 잘 안 되는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도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 마치 여기서 찍은 것처럼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좀 작으니까 좀 키워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를 G키 눌러서 뭐 10 정도 줘가지고 이렇게 키워도 되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이렇게 눌러서 -5 정도만. 우리 런던 식집사님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 자, 근데 인핸스의 단점이 뭐냐면은 7을 넘어가면은 소리가 바뀝니다. 목소리가 바뀌고 얘를 믹스 어마운트를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별 차이가 없어져요.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다시 또 환경음이나 배경음이 들리죠. 이거를 아예 0으로 놔버리면은 있습니다. 방금 자동차 소리나 런던 식집사님이 주신 들리죠. 그래서 저는 한 5 정도가 제일 좋더라고. 5 정도. 우리 런던 식집사님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자, 5 정도로. 만약에 스튜디오에서나 이렇게 내가 마이크가 좀 울리거나 목소리가 그 주위가 좀 울리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그것도 마이크 찬 것도 아닌데 그냥 스마트폰에 바로 녹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자동차 다니고 뭐 환경음들이 다 들어오죠. 이거를 다 쳐내고 내 목소리 같은 걸 좀 살리는 정도가 한 5 정도. 인핸스 눌러가지고 5 정도로 누르면은 소리가 또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뭐 좋은 마이크 크게 필요 없죠 요즘에. 근데 좋은 마이크로 인핸스 조금만 주면은 훨씬 더 목소리가 더 잘 나와요.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소리를 이렇게 키웠는데 여기 라우드니스로 오토 매치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얘도 조금 더 조절해가지고 크기의 높낮이를 조금 더 다듬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듬으면서 소리를 다 줄여버리거든요. 얘는 또 똑같이. 님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 그러니까 소리의 폭이 크고 작은 것들을 조금 더 일괄적으로 약간 줄여줘요. 소리가 갑자기 팍 커지거나 갑자기 확 작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클립 안에서 조금 조절해주는 역할을 이 라우드니스가 해준다. 라우드니스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리페어나 이런 것들은 리페어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목소리가 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쓰지 마시고요. 클리어리티의 여기 다이나믹 소리는 사실 이걸로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로 타임 누르고요. 저는 이걸로 보통 한 5 정도 5에서 7 정도 사이 한 6 넣어볼게요. 6 넣고 이거 안 변합니다. 리드 아날라이즈 계산을 눌러요. 계산을 해놓고 계산이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이거 누르는 겁니다. 이것도 계산을 하는 거니까 해보면은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 그러니까 목소리 톤은 이 3에서 6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제일 좋거든요. 여기서 요 12에서 6 12보다 그러니까 10에서 3 -3 요 사이가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제일 좋습니다. 소리가 제일 크기가 좋아. 괜찮아요. 0까지 도달하면 클리핑 되니까 마셨더니 5 정도가 낫겠네요. 5 정도. 왜냐면 내가 이걸 또 조절했기 때문에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듣는 소리랑 실제 렌더링에서 내보내기에서 나오는 소리랑 또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소리 크기가 더 커요. 지금 여기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요걸 보면 됩니다. 여기서 0까지 올라가면은 소리가 최대치 크기에 맞춰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이렇게 네, 이제 요거를 오디오 밑에 배경음악이랑 같이 깔면은 소리가 섞이니까 이제 클리핑을 찍겠죠. 님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기가 막히게 안 찍네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이 다이나믹이 클리어리티의 다이나믹으로 소리를 하면은 이 밑에 거랑 이렇게 약간 분석을 해가지고 좀 그렇게 안 커지게 만들어줘요.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목소리 변조는 목소리 잡고 변조가 아니라 목소리 다듬을 때는 인앰스 넣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좋은 마이크 썼다 그러면 인앰스 안 쓰셔도 돼요. 인앰스 어쨌든 간에 목소리 톤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마이크 있죠. 이런 마이크 이런 거 로데 NT USB 요런 마이크를 쓸 때는 저는 이거 인앰스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여기서 로우 톤 정도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만약에 좋은 마이크 쓰면은 이네스 같은 것도 안 쓰셔도 좋고 근데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다 그러면 집에서 녹음했다 울린다 좀 이러면 요걸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목소리 이렇게 해서 한 5 정도 맞춘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뭐 그냥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할 필요 없고 이 상태로 나가면은 오디오가 깔끔하게 됩니다. 깔끔하게 또 플레이가 안 되네.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배경음악은 일단 지우고요. 배경 지우고 이제 배경음악이라 효과음을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줄이고 그다음에 얘를 다 묶어가지고 네스트 한 다음에 얘를 또 그 아까 그 SFX 네스트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얘를 또 그 소리 파역의 높낮이 맞추는 거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괜찮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버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클립당 다 다른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맞추는 거고요. 나중에 원클립 편집 이제 어비님 같은 경우에 목소리 하나만 녹음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할 때는 이제 요거 오디오 라우드니스 여기에 오토 배치 요걸로 하는 건데 요거는 또 그거 할 때 한 번 더 해볼게요. 요거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라우드니스의 오토 매치는 클립 하나의 소리 클립 하나의 소리의 높낮이를 조금 자연스럽게 맞춰준다. 그리고 클립의 전체 소리가 막 제각각이면은 클립을 전체로 선택해서 G키 오디오 게인으로 가서 여기서 노멀라이즈 올 피크 2를 일괄적으로 한 15나 10, 18 요 사이에 맞춘다. 소리를 좀 더 키우고 싶으면은 좀 더 크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수준의 평균 값으로 맞춰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디오 배경음악 같은 거 이제 보통 넣으려고 하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임포트 할 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 어, 미디어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 한번 알려드렸죠. 저번 시간에 미디어 브라우저 눌러가지고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요건 여기 놔두지 말고 요 위에다 두는 게 편합니다. 여기 놔두는 게 편하고 자 여기서 제가 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소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껐다 켜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껐다 켤게요. 지금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컨트롤 Q. 자 여러분 힘드시죠? 네, 조금만 참으세요.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네, 저번에는 아침 6시까지 달려놓고 왜 아침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었어요. 그때는 아침 6시에도 이 정도 있어 35명 계셨는데 자 여기서 가셔가지고 가서서 제가 뭐 사운드 이펙트 가서 뭐 오디오 같은 거 왜 이걸로 하냐면은 자 이 모양은 여러분과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맥 쓰는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겼으면 요거 눌러가지고 누르고 잠깐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에
여기 보면 아래쪽에 뭐가 바가 딱 나왔다가 지나가요. 이게 뭐냐? 이게 캐시 만드는 겁니다. 왜? MP3 파일들은 캐시를 만들어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 또 눌러볼게요. 잠깐 나왔다 사라지죠. 어떤 분들은 오래 걸리는 장비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가 좀 괜찮으신 분들은 좀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 뭐냐? 누르고 얘가 안 뜨면은 그때 스페이스 바를 눌러가지고 미리 듣게 합니다. 여기도 누르고 스페이스 바. 지금 가서 조금 더 안 되네. 다시 누르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눌렀을 때 요게 나와야 돼요. 요게 파란 바가 나와야 됩니다. 파란 바가 안 나오면 이야기를 안 플레이스 누르 얘가 가는 거예요. 얘는 뭐야? 뭐 왜 안 돼? 얘도 됐고 얘도 됐죠. 파란 바가 얘는 파란 바가 안 나오네요. 얘는 뭔가 손상됐나 본데. 플레이.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말고 딴 거 들어볼게요. 이것도. 자, 이 음악을 만약에 쓴다고 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들어보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보세요. 소리가 자, 보시면은 끝에가 다 깎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크기를 키워서 보면은 안 깎여 있어요. 이게 뭐냐? 오디오들은 이거를 한 개씩까지 다 올려서 소리를 최대한 크기에 딱 맞춰 놓습니다. 이걸 이제 오디오들은 마스터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노래들은 대부분 다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 지점까지 딱 안 걸리게 보시면 얘 솔로에서 볼게요. 들어볼게요. 이게 빨간색 뜨는가? 뜨네요. 얘는 뜨네요. 얘는 뜨네요. 얘는 그럼 이게 생각보다 높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보통 되게 마스터링 잘 해놓으면은 저기를 0만 기가 막히게 딱딱딱 치면서 안 넘어가고 빨간색이 안 떠요. 근데 얘는 그냥 유튜브에서 다운받아 놓은 거라 그런 거 상관없이 만들었나 봅니다. 예, 치네요 이렇게. 내가 지금 조절한 거 아니지? 예, 소리가 딴 거 해볼게. 딴 거. 다른 거. 콩캉거리는 거 줄로. 이거. 이걸로 해볼게요. 자, 솔로. 자, 이렇게. 이거 빨간 들어오긴 들어오네. 다시. 들어오긴 들어오네. 이게 뭔가 지금 유튜브에서 나온 건데 원래 빨간불 안 들어오게 돼. 가요 같은 거 다운받아서 놓으면은 괜찮은데 지금 뭐 MP3라서 그런가 이게 어쨌든 조금씩 넘긴 넘는데 어쨌든 소리가 크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게 소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소리를 줄여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지점에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낮췄죠. 예. 배경음악을 줄이고 켜야 되나요? 이렇게. 자,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거를 그냥 알아서 내가 줄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걸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음악 태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음악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은 프리셋에서 보면 음악 옆에 에센셜 사운드, 자, 여기서, 다시 에센셜 사운드인데서 프리셋, 여기서 요걸 눌러가지고 내리면은 백그라운드 밸런스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있어요. 자, 요걸 누르면은 그냥 이 소리나 이런 것들 판단해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거기에 맞는 배경음악 소리로 낮춰줘요. 딱 누르면은 분석해서 자, 쫙 낮아졌죠. 그냥 한 번에 하는 거야, 한 번에. 자, 그래서 들어보면 환경음이랑 같이 배경음악은 사실 한 요 정도로 거의 들릴 듯 말 듯. 근데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살짝 들려. 요 정도가 제일 좋아요. 요 정도. 이것도 들어보면 런던 타워 브릿지를 건너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런던 식사님이 주신 샴페인을 요 정도로. 근데 여기서 말 그대로
이 정도 소리도 내가 조금 키웠다가 약간 이렇게 좀 키웠다가 이거 키웠다가 눌러서 오디오 프로퍼티 가서 한 이 정도로 키웠다가 이 정도로 키웠다가 똑같이 이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는 또 여기서 가서 또 컨트롤 키 누르고 목소리 나올 때는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조금 줄여서 더 낮춰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소리는. 그래서 앞에는 조금 더 높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높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런던 브릿지를 그렇죠. 런던 타워 브릿지를 건너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렇게 목소리 나올 때는 배경음악이 줄어들어야지 전문적인 편집자가 작업한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 앞에는 목소리가 없으니까 오디오 소리가 좀 커도 괜찮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조금 더 키워가지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 앞뒤로 디졸브 해야 되니까 뭐 써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D 자, 누르면 보시면 소리가 끝에가 페이드 아웃 되고 한 번에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보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되게 자, 이렇게 처리해버리면은 배경음악도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효과음도 넣어야 됩니다. 효과음도 넣으면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효과음을 만약에 넣으면은 효과음도 내가 여기다가 글자가 나올 때 뽕 소리 나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가 나오면 뿅 소리 나면 글자 뿅 뭐 이렇게 튀어나기 눌러서 이거 여러분 다 효과음 다 들을 거예요. 자, 요거를 여기다 넣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넣었으면은 환경음, 배경음, 소리까지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크래핑을. 근데 이거를 내가 잠깐 쓰는 건데 요거 넘긴다고 내가 이걸 일일이 소리를 내고 일일이 소리를 내가 줄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안 넘기게 세팅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저게 뭐냐? 하드 리미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 자, 보면 윈도우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오디오 트랙 미터라고 있습니다. 오디오 트랙 믹서 요거 누릅니다. 오디오 트랙 믹서 누르면은 요게 이런 게 떠요. 이런 게 뜨고 지금 보면은 1, 2, 3, 4, 5, 6번까지 있는 이유가 보면 우리가 오디오가 1, 2, 3, 4, 5, 6번 있고 마지막에 믹스가 있죠. 믹스가 총괄입니다. 총괄. 옛날에는 마스터라고 불렀는데 이 소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여러분 건드리지 마시고 자, 여기 보면 얘만 건드립니다. 얘만 건드릴 거예요. 여기 꺽쇠 있죠. 꺽쇠. 오디오 트랙 믹서에 꺽쇠 누르면은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오디오 이펙트 넣는 곳인데 자, 여기 요 트랙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마스터 트랙 이 소리를 다 합쳐서 조절할 수 있는 트랙에다가 이펙트를 넣을 거예요. 오디오 이펙트. 자, 여기다가 요 부분을 체크합니다. 클릭하면 여기 보면 선택할 수가 있죠. 이거 누르면은 여기 꺽쇠분 조그만데 여기를 누르면은 자, 오디오 이펙트들이 쫙 나와요. 이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내장된 오디오 이펙트들이거든요. 여기에 앰플리튜드 컴프레션, 여기에 하드 리미터. 자, 요 꺽쇠 누르시고요. 앰플리튜드 앤 컴프레션의 하드 리미터. 요겁니다. 다시 이게 하드 리미터 누르면은 그냥 이게 그냥 뜨면서 뭐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요 부분에서 아까 여기 클리핑 쳤죠 빨간 불 여기서 해도 그 지점에서 넘기지 않게 딱 끊어버려요. 얘가 런던 브릿지 웬만해서는 아니라 이렇게 리미트 걸어놓으면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섞이는 소리를 좀 조절해가지고 어떤 소리는 조금 뭉개고 어떤 소리는 조금 더 높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0데시벨을 넘기지 않게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효과음 같은 거 넣고 소리를 많이 넣기 시작하면 이게 무조건 빨간불 들어오는데 이거를 좀 넘기지 않게 딱 맞춰주는 게 요 하드 리미터다. 이해하셨어요? 자, 요걸 쓰시면은 효과음을 계속 넣어도 내가 이거 빨간불 들어온다고 신경 쓸 필요 없죠. 빨간불 안 들어옵니다.
근데 물론 아까처럼 무식하게 계속 소리를 중첩시켜가지고 너 빨간불 들어오나 보자 하는데 끝까지 빨간불 안 들어오는데 그 안에 소리들이 다 뭉개져 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되니까 그냥 효과음 잠깐 잠깐 넣는다고 소리 커가지고 뿅뿅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는 걸 요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걸 걸어 놓는 겁니다. 하드리미터.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소리가 이제 다 깔끔하게 됐죠. 하고 오늘 배웠던 트랜지션 효과 같은 걸로 여기 좀 정리하고요. 이런 것들. 그쵸? 그 다음에 오디오들도 자, 이제 이렇게 환경음들을 내가 다 톤을 다 맞췄기 때문에 자, 전체 드래그 해가지고 자, 여기 전체적으로 다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D 눌러서 전체적으로 소리를 다 안 튀게 만들면은 소리가 다 쳤다가 줄었다가 이거 다 하지 않겠죠. 이렇게. 자, 모노를 스테레오로 만드는 방법. 모노를 스테레오로 만드는 방법은 모노를 스테레오로 만드는 방법은 그거는 이제 어도비 오디션 가가지고 근데 모노를 스테레오로 만들어봤자 양쪽 다 소리가 똑같은데 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스테레오를 모노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모노를 스테레오로 만든 거는 모노 소리를 양쪽에 복사해서 그냥 레프트 라이트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 녹화를 하면은 뭐 녹화할 때는 소리는 데이터 때문에 모노로 저도 지금 이거 하는 건 모노로 녹화하고 있어요. 모노. 양쪽 귀에 들어도 똑같은 소리로 나와야 되니까. 음악 같은 경우나 환경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라이트 좀 나누면 좋은데 예, 웬만하면 그냥 스테레오로 하시고 모노로 바꾸지 마세요. 모노를 스테레오로 바꿔봤자 똑같아요, 소리가. 근데 왜냐하면 똑같은 한 채널 소리를 양쪽 귀로 나누는 것 보니까 들을 때 똑같이 들려요. 똑같이 소리가 나오니까. 근데 그렇다 해서 얘 소리를 줄이면은 얘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 이 소리가 작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모노는 스테레오 돌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 스테레오를 또 모노로 돌려도 그러면은 한 채널로만 소리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녹음 자체를 녹음 자체가 보면은 이게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다르잖아요. 파형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어쨌든 요즘에 나오는 마이크들은 모두 다 스테레오 마이크예요. 내가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쪽에서 들어오는 소리, 이쪽에 들어오는 소리 나눠서 투 채널로 나눠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이어폰 한쪽으로 촬영을 하면 이어폰 한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는 그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데 촬영할 때 한때 이어폰 한쪽으로 들리는 경우는 스피커 자체가 그쪽으로 소리만 들으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그 뭐야 에어팟 같은 거는 환경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내가 뭐야 에어팟으로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좀 소리 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어주고 하는 거야 그런 것들 배경음악으로 쓸 내 오디오 만들기는 어렵나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강의 얼베님이 이거 이제 인공지능으로 음악 어떻게 배경음악 만드는지 이런 것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효과음도 넣고, 지금 이 소리들도 컨트롤 시프트 D 해가지고, 오디오끼리는 다 디졸브 쳐가지고, 소리가 배경음들끼리 튀지 않게 만들어주는, 요런 다듬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애드 트랙 해서, 여기다가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하나 만들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걸로, 여기다가, 루비트리 칼라 가서 색 보정 뭐 이런 걸로 색 보정 하나 이거 뭐야 이걸로 이거 색깔이 왜 이래 뭐이 정도 요 정도 톤으로 색 보정을 내가 색 보정을 핸드에다가 결합되니까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13번 정도 해가서 그걸 조금 더 약간 낮춰서 이 정도 톤으로 해가지고 색 보정도 좀 해보시고요. 이렇게 영화 색 보정 톤이 좋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 골라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 4번, 전 4번이 괜찮은 것 같아요. 4번 톤. 그래서 요 좀 60 정도로 낮추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세츄레이션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있는 것도 한 번씩 조절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Z 하면 되니까 요거로 조절하셔가지고 색을 조금 더 맞춰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샤프 조금 올리고 뭐 이런 것들 페이드 필요하면 이렇게 좀 타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까지 꼭 다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것들 이번에는 이런 것들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목소리가 들어갔네. 이거는 거의 다 빼버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얼굴 엄청 자 이런 것들은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잘라내서 얘만 조금 색깔을 줄여주시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 해서 한 편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목소리 변조를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변조는 여기서는 하지 말고 이건 연습으로 하실 거니까 복사해가지고 이제 가져가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가져가서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붙여놓고 자 이거 지우고 자 목소리 일단 첫 번째 목소리 오디오 에센셜 사운드 들어가가지고 들어볼게요. 방금 어리람 크기는 맞추고 방금 어리람난 식집사님이 주신 샴페인을 자 요거는 소리를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여기 언독 패널 할게요. 자, 언독 패널에서 좀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아까 여기까지 인핸스 스피치랑 그 다음에 클리어리티 그 다음에 라우드니스까지는 체크했죠. 이렇게 세 개 맞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퀄라이저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볼게 요게 울리는 효과 리벌브를 체크하면은 누르면은 플레이 보면은 식집사님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울리게 나오죠. 이거를 좀 더 어마운트 값을 좀 더 올리면은 님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더 올리게 8. 식집사님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자 이렇게 되고 소리를 그럼 좀 더 키워야 되겠죠. 이렇게 좀 더 키워가지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자 그리고 이게 여기서 프리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보면은 교회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이게 너무 8인 너무 5 정도로 맞춰놓고 그다음에 오디오 룩 술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오디토리움 이게 좀 더 많이 울리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클럽 밖에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그다음에 뭐 요거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원 보이스 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자 이런 걸로 이제 울림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빼고 싶으면 빼면 됩니다. 이거 누르면 다시 없어지고요. 누르면은 보면 이걸 이 수치 값을 좀 더 크게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빼고 이제 목소리 변조를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변조는 자 여기 프리셋에 보면은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보면 라디오 목소리 우리 라디오에서 들리는 목소리 누르면은 님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자 소리 들리죠? 라디오 목소리 그 다음에 보면 텔레폰 전화로 통할 때 님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이제 3펜 이런 것들 할 때는 결국 인핸스를 빼는 게 좋습니다. 인핸스 빼고 하는 게 좋아요. 님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 다이나믹 너무 올려놨네. 이거 왜 올려놨냐? 님이 주신 소리만 좀 키울게요.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이게 전화기 목소리. 그 다음에 아까 뭐 여기 보면 텔레비전도 있고요. 라지룸, 이너 라지룸 님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목소리고요. 그 다음에 뭐 팟캐스트 목소리는 가끔 씁니다. 실제로. 님이 주신 샴페인을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근데 팟캐스트는 또 목소리 약간 또 바꿔버려요. 톤을 약간 바꿔버리니까 그것도 잠깐 체크해 보시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 뭐 클로즈, 메이크 디스턴트 뭐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귀로 들으면은 훨씬 잘 들리실 거고 자 여기 없는 거 자 이게 다시 언다그 여기다가 다시 붙일게요. 자, 여기 없는 거 여기는 이거 클리어 누르면은 다 지워집니다. 클리어 지워주면 이 원본 소리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써볼게요. 요거 여기다가 이만큼 써가지고 펜을 요거 한 요만큼만 쓰면 되겠다. 여기 다 지우고 런던 타워 브릿지를 건너고 있습니다. 요까지만 일단 쓴다고 하고, 자 그다음 이펙트.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그 범죄자 범죄자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범죄자로 만들려면은 목소리 톤이 일단 모자이크부터 해야 되겠죠. 모자이크는 어디냐? 이것도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볼 수 있는데, 비디오 이펙트는 제가 별로 안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얼굴을 조금 그 모자이크 처리해 볼게요. 이게 모자이크라고 칩니다. 모자이크 MOSIC인가? MOSAIC네. 여기 모자이크 있죠. 자, 모자이크를 잡고 얘한테 던져 넣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다 모자이크가 돼요. 나 얼굴만 하고 싶은데, 그럼 이펙트 컨트롤 가셔가지고 이펙트 컨트롤 가셔서 얘를 보면은,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 얘를 눌러요. 누르면 이렇게 됐죠. 얘 마우스를 손으로 잡고 얼굴로 갑니다. 이렇게 가서 얼굴 모양에다가 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자, 이렇게 둬요. 첫 화면으로 갈까? 첫 화면에 이렇게 두고, 약간 마우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점 쪽에 가면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점 쪽에 마우스 올리면은 약간 돌려가지고 이렇게 놓고. 근데 너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 보면 요거를 좀 높여줍니다. 요거 나 호라이즌을 요거 좀 이렇게 해볼까요? 블락을 좀 더 높이면은 좀 더 촘촘해져요. 그래서 720 480 하면은 어디 갔어? 0 100 720 480 하니까 원본 비율이 나왔죠. 원본 비율이 720 480 그냥 비율이 나왔죠. 이게 이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픽셀 수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120에 50 정도, 이 정도, 100에 20 정도, 이 정도. 이거 조절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가 됐겠네요. 이 정도가 30에 20.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얘가 움직이면은 이 안에 이제 집어넣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도 다음 시간에 해볼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지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알아야지만 얘가 움직일 때마다 얘가 마스크가 얼굴에 다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AI가 다 해주는데 그 필모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AI로 다 돼요. AI로 다 되는데, 이 프리미엄 프로는 아직 인工지능이 안 들어왔잖아요. 아직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인工지능 다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다 쉽게 됩니다. 일단 그것도 다음 시간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알아야지 되는 거니까. 인工지능이 다 되는 부분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필모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야 돼. 그거 쓰려고 하면. 인工지능 포인트가 다 차감돼요. 여러분, AI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AI는 다 포인트 차감입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꼭 아셔야 돼요. 여기도 물론 이것도, 근데 얘네들은 나중에 배우면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일부러 괜히 켰네. 키프레임을 배우고 하시면은 이게 어떻게 쉽게 자동으로 되는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얘도 자동으로 돼요.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야. 그냥 자동으로 돼.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비디오 이펙트를 먹였으니까, 그다음에 오디오 이펙트. 자, 오디오 이펙트는 어디 있냐? 끄고요. 오디오 이펙트는 여기 보면 오디오 이펙트라고 있죠. 자, 오디오 이펙트 가가지고, 자, 목소리 변조는 타임 앤 피치에 있습니다. 타임 앤 피치, 여기 타임 피치 누르셔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요. 피치 시프터라고 돼 있는 거. 요거를 여기다 그냥 던져 넣습니다. 오디오에다가, 또는 위에다 올려놔도 돼요. 이렇게 피치 시프트가 깔렸죠. 근데 플레이 해보면은 런던 타워 브릿지를 건너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어렵지 않아요. 이거 눌러서 에디트 누릅니다. 그냥 에디트 누르면은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열려 있는 창이라서 들어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런던 브릿지를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프리셋에서 내려서 앵글이 저빌. 네, 요거 눌러줘요. 그냥 요거 눌러주면은 자 플레이 해볼게요. 런던 브릿지를 런던 타워 브릿지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이 들었던 소리, 우리 이런 거 음성 변조. 런던 브릿지를 런던 타워 브릿지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도 다른 것들도 해보시면 재밌어요. 여기 다크로드 이런 거 하면은 악마의 소리. 너무 근데 너무 찌그러지지. 스트레치 정도 해놓으면. 그러니까 좀 굵게 하고 싶으면은 사실 요게 마이너스 5 정도, 세미톤을 마이너스 5 정도 놓으면은 런던 브릿지를 런던 타워 브릿지를 건너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여자 목소리는 요걸로 세미톤을 낮춰가지고 하고, 남자 목소리는 보통 앵글 저블로 세미톤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요. 요걸 높여가지고 이렇게 보통 하면 돼요. 런던 브릿지를 런던 타워 브릿지를 건너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 음성 변조 느낌을 내는 거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 목소리 같은 거 해볼게요. 로봇 목소리는 어디 있냐? 딜레이 앤 에코, 여기 딜레이 앤 에코 가가지고 여기서 아날로그 딜레이 눌러서 이게 던져 놨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있고, 물론 이 여러 가지 이게 오디오 이 이펙트들 들어가면은 이렇게 에디트라는 게 없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쓰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프리셋으로 다 돼 있는 것들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자, 여기서 또 에디트, 아날로그 딜레이에서 에디트 누르면은 또 똑같은 창이 뜹니다. 이거 뭔가 복잡하죠?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프리셋의 디폴트 눌러서 쭉 내려보시면은 아예 뭐 있어요? 어디 있냐? 로봇 보이스하고 있죠? 로봇 보이스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플레이 하면은 또 플레이가 안 되네. 또 플레이가 안 되네. 네. 직접 들어보실래요? 혹시 모르겠네, 이거. 이해를 못 하겠네. 오디오만 한참 하다 보면 그러네. 자, 이거는 옛날에 제가 컴퓨터 이런 것들 때문에 컴퓨터를 바꿨어요. 이게 컴퓨터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바뀌어도 그러더라고. 줌하고 뭔가 줌하면서 목소리 나가는 거랑 이 오디오의 이펙트 같은 거 넣으면은 뭔가 오류가 있나 봐요. 근데 또 재부팅하면 또 된다. 여기 됐죠? 로봇 보이스 다시 플레이. 런던 브릿지를 런던 타워 브릿지를 건너고 있습니다. 로봇 목소리. 브릿지를 런던 타워 브릿지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로봇 보이스를 조금 더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다 눌러보시면은 조금 더 로봇 목소리 같은 것도 있어요. 드래곤 라이브, 데이곤 라이브 이런 거는 런던 브릿지를 별로 의미가 없네. 딜레이 투 와시 런던 브릿지 로봇 보이스. 런던 브릿지를 런던 타워 브릿지를 건너고 있습니다. 로봇 목소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이크, 멀리 있는 마이크, 옛날에 혹시 그거 아세요? 사랑하는 온곡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계신 분이 계신가? 답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개콘에 옛날에 그런 거 하려면 뭐 하면 되냐? 그거는 여기 보면 뭐더라? 어디 있더라? 크레이지 트레인,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면은 런던 브릿지를 런던 타워 브릿지를 건너고 있습니다. 마치 진짜 운동장에서 앞에서 얘기할 때 같은 요런 느낌으로. 예. 3시 반. 네. 다음에는 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좀 더 울리게 하고 싶다. 이거 좀 더 이거 지금 느낌 좋지만 런던 브릿지를 좀 더 울리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오디오 이펙트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리벌브 들어가시고 가지고 여기 리벌브에서 음, 그냥 요거 하셔가지고 여기에 컨볼루션 리벌브 요거 에디터 누르셔가지고 여기서도 디폴트 가셔서 여기서 뭐 아무거나 선택해 보셔도 되고요. 요거 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여러분 어려우니까 이거 하지 말고, 얘는 여기서 목소리 다이얼로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했던 것대로 그냥 리벌브 가셔서 리벌브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요거에서 조금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런던 브릿지를 런던 타워 브릿지를 건넙니다. 밑으로 나르면 안 되는 거. 좀 더 교회. 런던 브릿지를 런던 타워 브릿지를 건넙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토요일에도 9시 출근입니까? 예. 제가 다음에는 빨리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강의를 길게 했나? 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려고. 어쨌든 하나 오늘 해야 되는 걸 또 다음으로 넘겼잖아요. 넘겼다 보니까 어제는 질문을 또 주시는 분들만 또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또 다 답변 드리다 보니까 어쨌든 요거 지금 요거 원하셨던 분이 또 계셔가지고 또 맞춤으로 또 한 거예요. 또 원래는 이거 이런 거 우리 코치님 아직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런 거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이런 거 어떻게 알려줬어? 사랑하는 런던 브릿지를 런던 타워 이런 거 안 알려줬어요. 이런 거 안 알려줬는데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이펙트는 이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 과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색보정 하시고요. 과제를 정리하셔가지고 마지막 강의 이제 그 마지막 그 과제 마감일까지 3강 거를 또 3강 걸로 2강이랑 또 3강은 또 다르겠죠. 다릅니다. 2강의 3강은 뭐냐? 색보정 넣고요. 화면 전환 넣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타이틀 요거는 넣지 마세요. 타이틀은 원래 있으니까 됐고 애니메이션 내가 오늘 안 했어. 애니메이션까지 했으면은 5시 6시 됐을 거야. 내가 볼 때 오디오 정리 아까 음악 넣고 이걸 좀 더 조절해 가지고 맞춘 것까지 하셨으면 해가지고 과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어 하시니까 아무래도 금요일에는 조금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짝짝 달려볼게요. 물론 지금처럼 이것도 알려주세요, 저것도 알려주세요, 저것도 알려주세요 하면 어쩔 수 없이 다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강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근데 그거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알려드려야죠.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다 못 끝내고 또 하나 넘어갔네. 3시 반이네요. 7시간이 다 됐네. 6시간 반을 했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하시고 알려달라는 거는 뒤로 하죠. 힘들진 않아요. 제가 힘든 건 아니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9시간씩 하니까 저는 안 힘든데 여러분이 되게 힘들어 하셔가지고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래서 앞에 먼저 하고 이런 거 알려달라는 건 지금 제일 뒤로 뺀 겁니다. 아까 알려달라고 했던 것들 뒤로 뺀 거니까 애니메이션은 다음 시간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막 그림을 그려서 움직이고 하는 이런 거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에 움직이는 거 그냥 애니메이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픽사 애니메이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움직이는 거 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편집이기 때문에 그런 애니메이션은 학원 가셔가지고 사실 그 돈도 안 돼. 빡세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해서 여기서 일로 가고 한 바퀴 돌고 띠용 튀어나오고 앞으로 나왔다 뒤로 나왔다가 뭔가 일렁일렁거리고 이런 것들 움직임 전체를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풀 길이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그것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한참 걸리겠네. 그럼 4강에 또 뭔가를 좀 넣어야 되겠네요. 4강으로 또 하나가 밀려나가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다 했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새벽 3시 반인데 또 컨버팅해서 업로드 하면은 내일 또 한 오후쯤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올라가면서 제가 오늘 이제 럿하고 효과음 하고 비디오 제가 드린다고 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 같이 올려드릴 건데 효과음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면은 이 효과음 중에 파일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금지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바이러스 검사 그런 거 다 돌리는 거기 때문에 안전해요. 안전한 건데 파일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압축해놓고 비밀번호를 걸어 놓을 거예요. 비밀번호는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다시 설명할 거지만 사운드니까 그거 보시고 다운받으셔가지고 오늘 하셨을 때 효과음도 넣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새벽 3시 반까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나머지 또 쭉쭉 이제 금요일부터 하는 건 좀 더 재밌을 거예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할 거니까. 오늘 애니메이션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만 끝내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어쨌든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9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